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실 법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염순덕 할머니, 올해 76.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분입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전기 한 번 아껴 쓰려고 낮에는 형광등도 안 켜던 분이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두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갔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또 하나를 샀습니다. 20년 전 외곽에 있던 허름한 건물을 싸게 샀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월세를 받으며 살았고 그 건물은 지금 시세로 30억이 넘습니다. 두 아들은 잘 컸습니다. 큰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아들들이 용돈도 드리고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낡은 아파트, 거기가 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할머니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은행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서 통장만 내밀면 되었습니다. 직원이 도장 찍어주고 통장에 쓱쓱 적어주면 끝이었습니다. 1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그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지점으로 통폐합되었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날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에 통장을 꼼꼼히 챙기고 도장도 넣고 신분증도 확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 앞에 내렸을 때는 9시 반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시간이 정확히 9시 반이라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벌써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지점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창구가 2개밖에 없었고 한쪽 벽면에는 기계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기계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도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알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알려주셔서 뽑을 수 있었습니다. 12번.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번호가 안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한 사람한테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에 계신 분들도 궁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자세를 계속 바꿔야 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는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금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정리 안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앱으로 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냥 통장 정리만 하려고 왔는데요. 직원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다들 앱 쓰세요. 은행 와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할머니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일을 부탁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통장 정리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프린터에서 뭔가를 뽑아서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찍으세요. 할머니가 도장을 꺼내려고 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도장 안 되고요. 서명하셔야 해요. 서명이요? 네, 사인이요. 여기다가 이름 쓰시면 돼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또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고객님, 공인인증서는 있으세요? 공인인증서요? 그게 뭔데요? 직원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니, 통장 만드신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모든 거래에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냥 통장 정리만 하면 안 되나요?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고객님, 이런 건 아드님이나 따님이랑 같이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저희도 목이 아파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귀가 빨개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밥을 굶어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도 이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직원은 이미 다음 번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바깥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부탁한 게 잘못인가? 인터넷을 모르는 게 죄인가? 나이가 많은 게 잘못인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전화를 해도 별일 없다고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줘도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그 계약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창피를 당한 그 은행 지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계약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에 갱신한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일은 2달 후였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도 기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약서를 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에 앉아서 계약서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계약 조건, 임대료, 특약 사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변호사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에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 두려울 것 없이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 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 없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계약서 내용을 물어봤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읽어줬습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날짜에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한 편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갱신 거부 통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글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편지를 다 쓴 할머니는 봉투에 넣고 풀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본점 주소를 적었습니다. 지점이 아니라 본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우체국에 가서 제일 빠른 편으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을 보낸 지 이틀 후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한빛은행 본점 부동산관리팀입니다. 차분하고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계약갱신 거부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니까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저희 지점이 그곳에서 15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저희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한 번만 만나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꼭 방문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빛은행에 40년 넘게 거래해온 고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월급을 받아서 만든 통장이 바로 한빛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의 모든 돈은 한빛은행을 거쳐갔습니다. 할머니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모두 합치면 몇십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도, 아들들이 보내는 용돈도 모두 이 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통장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도 준비했고 과일도 깎아 놓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니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초반,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한빛은행 부동산관리팀 차장 박상현입니다. 지역본부 부지점장 이재훈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찾아뵌 것은 계약갱신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저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약서대로 하는 거니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5년을 한자리에서 영업해온 지점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신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다른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지점에서 나이 든 사람 은행 업무 보는 거 귀찮아 하나요?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에 당신들 지점에 갔었어요. 통장 정리 하나 하러 갔는데 직원이 그러더군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아들, 딸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더군요. 박 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재웅 부지점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명백히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인 줄 아시면 됐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을 찾아서 반드시 문책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은행 직원들이 예의가 바르고 친절했어요. 손님을 귀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만 친절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 취급하더군요. 박 차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기회요?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요? 그날 그 직원은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들을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 차장이 통장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통장의 모습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40년 동안 당신네 은행에 맡긴 내 돈이에요. 건물 임대료도, 연금도, 아들들이 보내는 돈도 다 당신네 은행으로 받았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은행 쓴 적 없어요. 이재웅 부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고객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큰 고객이면 대접받고 작은 고객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돈 많으면 귀한 사람이고 돈 없으면 하찮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은행 가서 계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전부 옮길 겁니다. 40년 거래했던 은행이지만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요. 박 차장이 벌떡 일어서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요? 그날 그 직원한테 사람들 앞에서 늙은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누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계약은 만료일까지만 유효해요. 그 이유는 다른 세입자 구할 겁니다. 박 차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본사에 보고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점장도 함께 모시고 오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점장이요? 그 사람도 책임자면서 직원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켰으니 같은 거 아닌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본점 부동산관리 팀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빛은행 본점 부동산관리팀장 김성훈입니다. 오늘 저희 직원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객님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은행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은행장님께서도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은행장까지 알 필요는 없었는데요. 고객님께서 40년 넘게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신 중요한 고객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점 건물주이시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세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했어요.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처음 그 건물을 샀을 때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다고, 여자 혼자서는 힘들다고 많은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한빛은행 지점장이 도와줬습니다. 직접 할머니의 사업 계획을 듣고 할머니의 성실함을 믿고 대출을 승인해줬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을 샀고 할머니는 2년 안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 지점장은 할머니를 존중했고 할머니도 그 은행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지점장은 이미 은퇴했고 은행도 변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이번에는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왔던 박 차장, 그리고 50대 후반의 남자 2명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점 부동산관리팀장 김성훈입니다. 저는 중앙지점 지점장 최동욱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지점장 최동욱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동욱 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지점 직원이 고객님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김성훈 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은행의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고객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최동욱 지점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을 문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김성훈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20% 높게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돈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대료 더 받으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사람은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은행에 오는 모든 사람은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당신네 직원은 나를 귀찮은 늙은이 취급했어요. 최동욱 지점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당신네 은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40년 전에는 아니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에는 은행 직원들이 손님을 존중했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요. 내가 대출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지점장님은 나를 믿어줬어요. 담보가 부족해도 여자 혼자라도 내 성실함을 믿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는 40년 동안 당신네 은행만 썼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이 들었다고, 컴퓨터 모른다고, 귀찮은 사람 취급하더군요. 40년 동안 충성한 고객한테 그렇게 대하더군요. 이게 당신네 은행이 변한 모습이에요. 김성훈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나는 계약갱신 안 해요. 그리고 내 예금도 다 빼낼 거예요. 40년 2년이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최동욱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고객님, 저희 지점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이 다 흩어집니다. 1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네 회사가 해결할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네 은행 믿을 수 없어요. 김성훈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직원을 당장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직접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직원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으면 사과를 받겠어요. 하지만 계약 갱신과 예금 인출은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바꿀 생각 없어요.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그 직원 데리고 오세요. 사과는 받아줄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최동욱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내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엄마랑 같이 다른 은행 가자. 계좌 만들어야 해. 무슨 일이에요, 엄마? 한빛은행이랑 거래 끊으려고.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이나 거래하던 은행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있었어.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작은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시민은행 지점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계좌 만들려고 왔어요.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할머니를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개설하시겠어요? 작은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금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금액이 좀 큽니다.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지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지점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장 서미경입니다.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서미경 지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상품을 원하시나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서미경 지점장은 하나하나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상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계좌 개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미경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시니어 고객분들을 위한 디지털 뱅킹 교육이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보세요. 디지털 뱅킹 교육이요? 네. 요즘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천천히 쉽게 알려드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1대1로 도와드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한빛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계약갱신 안 하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엄마. 그런 은행은 거래할 가치가 없어요. 오후 2시, 할머니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어제 왔던 최동욱 지점장과 김성훈 팀장, 그리고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를 창피 주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금미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 금미진입니다. 직접 사과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금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요? 금미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동욱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께 무례하게 대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금미진 씨가 대답해야죠. 금미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무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무례했나요? 금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했죠. 아들, 딸 데리고 오라고 했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서 나를 창피 주었죠. 금미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미숙했습니다. 미숙한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금미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욱 지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중히 징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징계요? 그게 해결책인가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할머니는 금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징계받는 게 무서워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금미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금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은행 업무를 어려워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귀찮았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었어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의만 생각한 거였어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는데 저는 귀찮은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례하게 대했어요. 금미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은행 가실 때 힘들어하세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도 저는 다른 노인분들한테는 똑같이 대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해줄게요. 하지만 계약갱신이랑 예금 인출은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최동욱 지점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훈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전 지점에 고객 존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나는 이미 다른 은행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오늘 오후에 예금 인출하러 갈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동욱 지점장은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사과는 받았으니까요.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금미지는 울먹이며 일어섰고 최동욱 지점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김성훈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40년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4시 할머니는 작은아들과 함께 한빛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자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할게요. 할머니는 일반 창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전액 인출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커서 VIP 상담실에서 하시는 게 여기서 하겠다고요.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3년 2개월 거래하신 계좌네요. 정말 해지하시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모두 해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전부 해지할 거예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해지되셨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시나요? 네. 할머니는 시민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은 말없이 이체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43년 인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오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객님. 돌아보니 최동욱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네, 이제 할 일 다 끝났어요. 최동욱 지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3년이나 함께해 주신 고객님을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지점장님,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이 변했어요. 사람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가 됐어요.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세요. 돈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명심하겠습니다. 고객님.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좀 후련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후련하네. 그런데 엄마, 건물 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새 세입자 구해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벌써 구했어. 네. 언제요? 어제 시민은행 지점장한테 물어봤어. 지점 하나 더 낼 계획 있냐고. 마침 그쪽에서도 이 동네에 지점 내려고 알아보고 있었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벌써 다 계획하신 거였네요. 뭐든지 대비는 해야지. 그럼 한빛은행은 정말 이 지점 접어야겠네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후 한빛은행 지점에는 영업 종료 안내라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3개월 후 폐점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전배되거나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같은 날 건물 맞은편에는 시민은행 공사 현장 펜스가 쳐졌습니다. 2달 안에 새 지점을 오픈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빛은행 간판이 내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간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선택이었습니다. 2달 후 시민은행 새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대받아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서미경 지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저희 지점에서 편안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추천해 주신 시니어 서비스 개선안 본사에 보고했더니 전국 지점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추천했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시니어 고객분들을 위한 전용 창구랑 1:1 디지털 교육 서비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실행됐다니 다행이네요. 지점 내부는 밝고 쾌적했습니다. 한쪽에는 시니어 전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큰 글씨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편안한 의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나이 든 고객들에게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빛은행 본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은행장 명의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정중한 문구로 시작해서 고객을 소홀히 대한 것에 대한 사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있는 결단이 저희 은행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고객님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고객님께서 주신 교훈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시민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모두가 똑같이 환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새로 만든 시민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 할머니는 그 문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인증이 아니라 인성이지.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시민은행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1:1로 모바일 뱅킹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누르시면 잔액 조회가 됩니다. 오, 신기하네. 어렵지 않으시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니 이제 혼자서도 간단한 조회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이체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교육장을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존중하며 알려주니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빛은행 옛 지점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미 간판은 내려졌고 유리창에는 임대 완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43년의 인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월급 통장을 만들던 날, 건물 살 때 대출 받던 날, 아들들 학비 보내던 날, 모든 순간이 이 은행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셨다면서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작은아들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있었던 일, 계약을 파기한 일, 예금을 인출한 일까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건 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은행들 너무 불친절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생인 큰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이긴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어떤 당연한 일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대단한 거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세대다. 앞으로도 나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내 길을 갈 것이다. 그게 내가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시민은행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민은행 서미경 지점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은행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감사 인사요? 어르신께서 제안해주신 시니어 서비스 개선안이 본사에서 크게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전국 지점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제안을 했나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시니어 전용 창구, 천천히 기다려주기, 1:1 디지털 교육, 큰 글씨 안내문. 이 모든 게 다른 은행들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르신. 오늘 오시면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알겠어요. 오후에 들를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두려운 게 아니구나.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뜻이고, 지혜가 있다는 뜻이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구나.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긴 했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덕 씨, 어디 가세요? 은행 좀 가려고요. 은행. 요즘 은행 가기 힘들지 않아요? 나는 맨날 갔다가 혼나서 이제 안 가요.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은행은 달라요. 나이 든 사람한테도 친절해요. 같이 가실래요? 정말요? 그런 은행이 있어요? 네, 같이 가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할머니는 함께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자 씨, 요즘 달라 보여요. 뭔가 당당해 보여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에요. 뭔가 힘이 있어 보여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뭔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옆집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두 할머니는 시민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옆집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니어 전용 창구, 큰 글씨 안내문,
편안한 의자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여기 정말 다르네요. 염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도 귀한 손님이에요. 서미경 지점장이 나와서 두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VIP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염할머니는 옆집 할머니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봤죠? 여기서는 우리가 VIP예요. 옆집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요. 염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하게 받으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면서 염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한빛은행 건물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염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씁쓸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인증이 아니라 인성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존중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염할머니는 그것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76의 나이로 당당하게